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알고 보니 대출이네, 주택연금 설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주택연금은 알고 보면 대출이다? 네, 주택담보대출은 다들 잘 아시죠? 이제 집을 내가 구매할 때 집을 담보로 해서 일시에 목돈을 빌리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3억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한 번에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던 돈과 더해서 집을 사게 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자, 주택연금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집, 내가 이미 산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돈을 대출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연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거 대출입니다. 대출이고요. 자, 이게 어떻게 조금 다르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금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은 이제 연금은 내가 쌓아놓은 돈을 조금씩 나눠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젊었을 때 돈을 계속 쌓아 나간 다음에 나중에 그 연금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주택연금은 내가 미리 조금씩 돈을 나눠 받아요. 예를 들면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월 50만원씩 계속 받다가 계속 받고 이제 내가 죽으면 그 담보로 제공했던 집을 주택금융공사에서 팝니다. 집을 처분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받은 돈을 한 번에 상환해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상환한 뒤에 남은 돈은 뭐 상속이 가능하기도 하고 뭐 모자란 데서 더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주택연금이. 하지만 어쨌든 주택연금은 알고 보면 대출이다. 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먼저 집어드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이란 이제 집은 소유하고 있는데 소득이 부족하시잖아요. 이게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점점 쓸 돈은 많아지는데 소득이 줄어드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평생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집을 담보로 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맡기시고 그 집에 살면서 이제 그 집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게 되는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연금 지급이 어느 순간 끝난다 이럴 일은 없어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제도이기 때문이죠. 자, 주택연금은 이렇게 본인이 있을 거예요.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면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을 실행해가지고 이제 그 연금을 지속적으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주택연금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역모기지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기지론이 이제 내가 돈을 빌린 다음에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씩 받은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갚는다. 거꾸로 된 모기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장기주택 저당 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집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어른들을 위해서 그 집에 살면서 연금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택연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은 약 72세 정도 된다고 하네요. 72세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월평균은 한 100만원씩 받고 계세요. 100만원씩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주택은 한 3억원 정도 되네요. 한 3억원 정도 주택을 평균적으로 맡기시고 이제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를 받으시고 그분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72세 정도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 약 7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2008년에는 약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해서는 6만 명이고 현재는 7만 명이니까 이제 뭐 매년 10,000명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자, 통계는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냐? 누가 가입할 수 있는 거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나이 55세입니다. 이게 원래 60세였어요. 60세였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55세부터 가입하게 될 예정인데요. 요거는 2020년 상반기에 적용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5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주택 가격은 현재 기준입니다. 지금 2020년 3월 초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 9억 원, 시가 9억 원인 주택이 가입 가능하고요. 9억 원 밑에인 겁니다. 그리고 국적은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자,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다주택자여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9억 원이 초과하는 2주택자는 이제 3년 이내에 한 주택을 팔면 1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고, 이 나이 부분 바뀐 거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2020년 3월 기준으로 가입 조건이 잡혀져 있는데요. 요게 지금 개선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개선 계획이 나와 있고, 원래는 지금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통과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향후에 어떻게 개선될 예정이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제 만 55세 이상으로 바뀌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승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인데, 이제 주택 가격 조건으로 해서 기존의 시가 9억 원인데 이게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바뀔 예정인데, 이 공시 가격 9억 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시가로는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까지 이제 조금 확대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현재 아직은 물음표인 상태고요.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주택 요건도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에서 전세를 준 경우에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물음표. 그 다음에 이제 취약 고령층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 우대율 해서 요거는 우대연금이 있긴 한데, 이게 퍼센트를 어디까지 할 건지 이것도 아직 물음표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 사망 시 기존에는 자녀 동의가 있어야지 배우자분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는데, 이제는 동의가 필요 없이 자동 승계하는 걸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주택 활용하는 부분도 이제 내가 특정한 정해진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집에 못 살게 됐을 때 주택연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임대해서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임대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또 임대 수익을 나에게 주는 이런 방법도 개선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이미 개선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선될 거라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면 주택연금 종류 그리고 지급 방식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가입하실 때, 그리고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일 때 이렇게 우대형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은 1억 5천 미만일 경우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연금도 수급을 하시고 주택 가격도 막 5억 원, 3억 원 이렇게 되는 아닌 1억 5천 미만이기 때문에 여유롭지 않으신 어르신들을 조금 더 우대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종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일단 주택 가격은 1억 5천만 원 이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출 금액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를 주택연금으로 돌리는 걸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주택연금이고요. 담보대출이 없거나 담보대출이 매우 적은 경우는 일반 주택연금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급 방식이 또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저희 다 종신 방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지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액수가 아무래도 평생 지급받게 되면 좀 적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내 집을 주택연금을 할 건데 나는 딱 10년만 받겠다. 집 줄 테니까 10년만 나한테 돈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시고요. 그동안만 월 지급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돈을 더 많이 주겠죠.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사실 이러면 주택연금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 저는 이 종신 방식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택연금 도대체 얼마나 주는 거냐 라고 봤을 때 현재 만약에 70세인 분이 이제 3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맡겼다. 그리고 평생 나 죽을 때까지 뭐 10년, 20년 필요 없고 나 죽을 때까지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월 92만 2천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2020년 2월 3일 기준인 거고, 자 70대인 분이 3억 원짜리 지불했을 때는 약 90만 원 정도 매달 받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 60세인 분이 뭐 5억 원짜리 지불한다 했을 때는 60세가 5억 원 지불한다고 보면은 이제 월 10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주택 가격과 본인의 연령을 비교하셔서 그 즈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대충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본인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액수가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까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주택연금 이제 한 7만 명 정도 하고 있다는데 무슨 장점이 있는 거냐? 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자, 평생 동안 살 수 있고 평생 동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간과하고 계시는 게 이제 주택연금이 액수가 얼마 안 된다. 뭐 5억 원짜리 집을 맡겼는데 월 100만 원 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빠져 있는 게 그 집에서 내가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내가 거주하는 비용을 예를 들면 월세로 쳤을 때는 그 비용까지 더하면 더 높은 금액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조금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평생 동안 가입자에게 그리고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을 깎지 않고요. 똑같은 금액을 줍니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좀 계세요. 자,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70대 부부이신 분들이 주택연금으로 한 10년 정도 돈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이제 차례로 돌아가신 다음에 주택을 청산했더니 잔액이 남은 거예요. 잔액이 남았으면 상속받으실 분들,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 그래서 주택연금은 상속이 가능하다. 그냥 나라가 아예 남은 돈까지 싹 가져가는 건 아니다. 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상속은 그럼 무조건 해주는 거냐? 조건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주택연금 처분 금액이랑 지급 총액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5억 원짜리 집을 맡겼는데 지금 연금을 내가 총 3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을 팔았더니 뭐 집이 5억 원짜리인 거죠. 그러면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3억 원만 돈을 받으신 거니까 이 남은 부분은 상속인한테 줍니다. 자, 그런데 내가 총 3억 원을 받았는데 내 집이 2.5억 원짜리였어요. 2억 5천짜리였으면 뭐 상속할 게 없잖아요. 왜냐면 더 많이 내가 받았으니까 이미. 그러면 뭐 이 내 상속자가 돈을 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별도 청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주택연금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네, 이렇게 주택연금의 장점 3가지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찍 가입해가지고 오래 살면,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오히려 내려버리면, 아니면 최소한 그냥 그 평균만 하고 있다면 정말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오래 살아야 되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고 내리면 정말 최고의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장점만 있으면 벌써 뭐 수십만 명이 가입하셨을 텐데 7만 밖에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좀 핵심이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 가입하실 때 유의해야 될 첫 번째 사항, 보증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 잔액의 0.75%를 매월 나눠서 또
어떠한 형태의 수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1억 원짜리의 집을 주택연금을 한다고 봤을 때 주택 가격이 1.5% 그러니까 150만 원을 그냥 초기 비용으로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초기 보증료로 그냥 150만 원이 내 연금에서 깎이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60세이신 분이 6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을 받으셨는데 뭐 수입원이 생겼어요. 뭐 자녀분들이 사업이 성공해갖고 주택연금 필요 없이 그냥 돈 줄 테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해지를 했다면 자 10년간 이분이 받으실 금액은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보증료니 뭐 이자니 수수료니 뭐 이런 거 해서 해지할 때 정산해야 되는 돈이 5,300만 원이 날라가요. 그래서 내가 받은 돈이 1억 4천인데 해지했을 때 이만큼이 그냥 날라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그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주택연금 유의사항 두 번째. 자, 주택 가격이 올라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말도 못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연금 수령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자, 내가 가입할 때 3억 원짜리 주택을 가입했는데 이게 나중에 많이 올라서 한 7억이 됐어요. 7억이 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받는 돈이 기존에 뭐 70만 원에서 뭐 지금 2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150만 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건 아니고 나의 수령액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근데 받고 나서 남은 돈은 이제 상속이 될 수는 있겠죠. 상속은 될 수 있지만 뭐 집값이 올랐다고 그걸 내가 쓸 수 없다는 거. 그게 정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인데 주택연금을 처음에 이제 설계했을 때 기준 연령이 이제 주택연금은 100세까지 돈을 줘야 되는 거를 가정하고 내가 한 달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금융기관의 입장인 거예요. 금융기관이 누군가 와서 주택연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분이 신청하신 분이 100세까지 살 거를 가정하고 이분이 100세까지 살 때 내가 이 정도 돈을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금 지급액을 줍니다. 자, 그런데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확인해봤더니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10만 명당 6명 정도래요. 그래서 0.0006%. 요 정도만 진짜 설계했을 때 이제 그 기준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여기까지 못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뭐 주택연금을 설계할 때 손해보도록 설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주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설계를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뭐 설계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100세까지 살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조금 본인이 오히려 손해본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연금 유의사항 네 번째, 연금 수령액이 물가 반영이 안 됩니다. 자,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당장 다음 달부터 9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65살에 가입을 했는데 한 25년 정도 사셔서 90살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올해가 2020년이니까 25년 뒤면 2045년이죠. 근데 그때도 90만 원 줍니다. 자, 이거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뭐 2,000원, 3,000원이었는데 지금 짜장면 한 그릇 6,000원, 7,000원이잖아요. 물가가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내가 받는 90만 원의 가치는 2배만큼 감액된다고 보는 게 이제 좀 간편한 계산이겠죠? 그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주택연금 뭐 지금 90만 원이면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그 90만 원의 가치를 유지해서 받을 수 있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90만 원이라는 거. 요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장점과 유의사항 설명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우리 집을 주택연금
가입했을 때 얼마 주냐 했을 때 여기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비스 이제 해보기 전에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4가지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시세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사전에 어떻게 받고 싶은지 결정하셔야 돼요. 평생 받을 건지 아니면 나는 딱 20년만 받을란다 하실 건지 요거 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월 지급금 유형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매번 동일한 금액을 받을 건지 아니면 전후 후박이라고 해서 초반에 일단 많이 줘, 나중엔 모르겠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초반엔 많이, 나중에 적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요거는 추천을 딱히 드리지 않습니다. 추천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인출 한도 설정 금액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주택연금을 하고 난 뒤에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금액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3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할 때 나는 한 3천 정도는 인출 한도 설정을 해놓겠다라고 하면 이제 3천만 원은 언제든 내가 필요로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잡아놓는 거고, 나머지 2억 7천 가지고 연금이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미리 준비를 하신 다음에, 자, 네이버에서 주택연금 계산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주택연금 계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연금 조회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요 4가지 잘 입력하시면 월 얼마 정도 받게 되실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민되시죠? 주택연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연금은 이렇게 큰 장점도 있습니다. 평생 거주할 수 있고 평생 지급을 해주고 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돈이 남으면 상속까지 해줘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재산세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혜택이 있고요. 자, 그에 반해서 보증료 1.5%, 주택가격 1.5%의 보증료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도 당장 내가 손에 쥐는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진 않아요. 자, 그리고 주택연금은 사실 알고 보면 100세까지 사는 걸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내가 100세까지 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금 수령액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같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자, 주택연금은 장점이 있고요. 분명하게 그와 비교되는 명확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라, 무조건 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정말 내가 당장 소득이 필요한데 이 소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나는 집 한 채 갖고 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주택연금 하셔야죠. 하지만 주택연금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합리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상황, 그리고 이제 다른 기타 경제 여건,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단 하나,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주택연금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노력을 들여서 지금까지 읽어온 재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누리신 다음에 돌아가시는 게 오히려 자식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자식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식분들에게도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본인들의 뜻을 말씀하셔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하지 않겠다. 혹은 나는 이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 라고 본인의 그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건복지TV는 여러분이 놓치는 건강정보, 복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